오랜만입니다. 사실 챕터 6 이번 렉처를 다 녹음을 했는데 편집을 나중에 보니까 음성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두 번째 강의를 하는 셈인데 했었던 얘기를 또 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이 빠지네요. 그래도 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배울 것이 Calculus of Variation이에요. 한국어로는 변분법이라고 합니다. Calculus of Variation. Variation이 뭐예요?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기준점이 있을 때 그 기준점에서 살짝 variation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변분법의 이 변이 그 deviation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alculus of Variation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7장 이후로 나올 라그랑지안 미케닉스 또는 해밀토니안 미케닉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수학적인 툴을 먼저 배우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올 라그랑지안 해밀토니안 미케닉스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뉴토니안 미케닉스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미케닉스예요. 결국 풀고자 하는 문제는 똑같으나 그 풀이 과정이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뉴토니안 메케닉스는 그 한때 시간에 이니셜 컨디션을 기준으로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dt라는 시간 이후에 파티클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이렇게 국소적인 관점에서의 문제풀이라면 라그랑지안 해밀토니안 미케닉스는 이 파티클의 경로를 그대로 바로 풀어내는 그런 관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먼저 디파인을 할게요. 어떤 경로를 우리는 찾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x에 디펜드하는 y의 함수가 우리가 x축을 x, y축을 y라고 했을 때 어떤 경로라고 볼 수가 있죠. x = 0, y = 0에서 x = 1, y = y1이라는 포인트까지 가는 경로가 이런 경로도 있고 저런 경로도 있고 이런 경로도 있는데 각각 서로 다른 경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를 어떤 y over of x라고 표현을 하겠죠. 어떤 경로를 찾는데 어떤 경로냐 하면 인테그럴 j가 익스트리멈 포인트가 되는 경로를 찾으라는 겁니다. 익스트리멈 포인트는 맥시멈이나 미니멈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있을 때 여기가 맥시멈이고 이거 미니멈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y축, x축이 x라고 했을 때, 가로축 x라고 했을 때 이런 포인트가 익스트리멈 포인트인 거죠. 그죠? 이게 뭐 맥시멈이든 미니멈이든 상관없이 한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포인트를 우리는 익스트리멈 포인트라고 합니다. 인테그럴이 뭐냐 하면 어떤 함수 f에 대한 적분이에요. 근데 그 함수 f는 경로 y를 한번 미분한 것과 x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yx가 경로잖아요. 경로에 대한 함수예요. 경로가 바뀔 때마다 이 f가 바뀌는 겁니다. 그 f를 적분한 값이 익스트리멈 포인트가 되는 경로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y'은 뭐 y를 한번 미분한 거죠. 자, 문제만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예. y는 x에 디펜던트 하는데 f는 또 y에 디펜던트 하고 그거를 적분한 거를 가 맥시멈 포인트, 익스트리멈 포인트를 가지게 되는 경로 y를 찾아라.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복잡하지만 나중에 실제 물리 문제로 들어가면 왜 문제를 이렇게 디파인을 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f는 우리 펑셔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펑션의 펑션이기 때문에 펑셔널이라고 부릅니다. 펑셔널 f. 오케이? 그래서
어떤 x1, x2 사이에 어떤 x1, x2 사이에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경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익스트리먼 값을 실제 주는 경로가 이 경로라고 했을 때, 오케이? 이 경로라고 했을 때 그 경로 주변에 조금씩 데비에이션을 갖는 비슷한 경로들이 많이 존재를 하겠죠. 이런 경로, 그러니까 익스트리먼 포인트를 주는 경로를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베리에이션을 살짝씩 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에타라는 펑션에 알파라는 상수를 곱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에 더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파 이퀄 0일 때가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뭐냐 하면 이 알파를 조금씩 바꾸면서 j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고 싶은 거는 결국 이거겠죠. 그죠? j의 값이 알파를 바꿈으로써, 알파를 바꾼다는 건 뭐예요? 경로를 바꾼다는 거죠. 경로를 살짝씩 바꾸면서 이 j의 변화량이 0이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익스트리먼 포인트죠. 앞에서 말했듯이 y over x의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x를 살짝 바꿀 때 y의 변화량이 없게 되는 포인트가 y가 맥시멈이든 미니멈이든 하는 포인트잖아요. 맥시멈 포인트에서는 오른쪽으로 살짝 가도 왼쪽으로 살짝 가도 크게 변하지 않죠. 미니멈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익스트리먼 포인트에 있듯이 j도 알파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포인트가 익스트리먼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변분법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떤 이무의 경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써줄 거라는 거예요. y over x에 대한 y 디펜던스 경로인데 거기에 어떤 에타 펑션을 주는데 그 정도를 알파로 조정해 가면서 튜닝 너브죠 이게. 근데 당연히 에타의 값이 x1, x2에서는 0이어야겠죠. 왜냐면 거기서는 그 포인트는 바운드리 포인트니까 거기서는 데비에이션이 없어야 됩니다. 오케이. 한번 문제 example을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 f는 y를 한번 미분한 걸 제곱한 펑션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 yx를 x라고 두고요. 에타를 sin x라고 둡시다. 그러면 우리는 y 요 값이 yx 플러스 알파 에타 x니까 x 플러스 알파 sin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2파이까지 보면 자 이랬을 때 알파가 0이면 그냥 직선이 되겠고 알파가 1이면 여기에 sin x가 하나 붙겠죠. 이렇게 붙으려나? 자 여기서 y를 한번 그려보면 알파 이퀄 0일 때는 그냥 직선이 된다는 얘기고요. 알파가 1이면 이 직선에 사인이 하나 더 붙는 거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거기에 사인이 하나 빼지게 되는 거죠.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알파 이퀄 1 보면은 서로 다른 경로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뭐를 찾으라고 하는 거냐 하면 j는 0에서 2파이까지 f를 적분한 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죠. 수학적으로 하면 돼요. 이제 j는 알파의 디펜던스를 가지겠죠. 0에서 2파이까지 dx y의 x 플러스 알파 sin x니까 거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알파 코사인 x인데 이걸 제곱한 거를 다시 적분하고 0에서 2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자세한 계산은 안 하겠지만
귀찮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J가 알파에 대해서 익스트리멈 포인트를 갖게 되는 포인트는 언제예요? 알파가 0일 때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로가 직선일 때 이 적분값이 익스트리멈 포인트라는 거고요. 이게 적분값이 뭐냐 하면 아까 F는 X를 Y를 한 번 미분한 거를 제곱한 거였죠. 자, 이거는 사실 직관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냐 하면 어떤 y라는 함수를 구하는데 어떤 함수냐 하면 이 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값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미니마이즈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보면은 제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경로가 구불구불할수록 어떻게 돼요? 양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 컸다 작았다 엄청 요동을 많이 치죠. 그런데 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의 기울기도 양의 컨트리뷰션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구불구불 거릴수록 이 값은 계속 커질 거고요. 그걸 적분한 값 당연히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로를 통틀어 구불구불한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함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미니마이즈를 하려면 최대한 구불구불 가지 않고 올바르게 직선으로 가야 이 값이 미니마이즈가 될 거라는 걸 그냥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그렇다는 것을 수학적으로도 증명을 해낸 겁니다. 알파가 0일 때 이 값이 미니마이즈가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일러 이퀘이션.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J를 조금 뜯어 봅시다. y, y 프라임, x 디펜던스인데, 자 여기서 우리 x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x는 어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죠. y 보통 말하는 여기서 x, y라고 했을 때 x를 바꿨을 때 y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를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쓰죠. 그때 보통 x축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y축은 디펜던트 베리어블. 그러니까 y는 x에 디펜드하기 때문에 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요. x는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우리가 조정해주는 함수기 때문에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x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 y랑 y 프라임은 디펜던트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조금 달라서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나 그렇게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알파 x 플러스 알파로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x는 알파의 디펜던스가 없어요. 그죠? 알파는 그냥 밖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식을 쓸 때 이 미분을 해줄 때 y에 대한 미분과 y 프라임에 대한 미분으로만 나눠주면 돼요. 그죠? 요게 에타고 요게 에타를 x로 한번 미분한 거겠죠.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뭐야? 에타 프라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네 그렇게 되고요.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저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파란색 부분 보면 F의 dx d 에타 x였죠. 에타 프라임이니까 거기에 dx. 그럼 이게 dx가 지워지고 이런 식의 적분으로 바뀌는 거죠. 이 베리어블은 이제 d 에타. 이거는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UDV는 UV-VDU 이렇게 나타내죠. 이게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인데 결국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UV라는 곱슬 미분해주면 UDV 플러스 VDU로 바뀌기 때문에 이걸 적분을 해준 게 이거죠. 네. 어쨌든 기억이 잘 안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U로 보자는 거고요. 요거를 V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F의 X에 X1에서 X2까지고 X1에서 X2까지 적분을 로에 에타에 대한 거는 밖으로 나오고 요 U에 해당하는 요 함수를 한번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겠죠. 근데 얘는 뭐예요? 에타 x1, x2일 때 에타는 0이라고 했죠.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식만 나오고 요 식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에타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남죠. 자, 이게 0일 때를 찾는 건데 에타라는 함수는 arbitrary function이기 때문에 이 식이 0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J의 extremum point를 찾는 거나 이 이퀘이션을 푸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오일러 이퀘이션이에요. 오케이? 자, 이런 잘 기억해둬요. f를 y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랑 y를 미분한 걸로 미분한 걸 다시 x로 미분한 거로 나타내지는 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 저번 시간에 휴강을 하면서 유튜브 링크 몇 개를 보내 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중력이 작용할 때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까지 어떤 경로로 가야 최단 시간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좌표를 우리 편의상 아랫 방향을 양수로 쓸게요. 0.0에서 x, y 포인트까지 어떻게 가야 할까?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단시간은 우리 어떤 경로라는 얘기를 이미 했죠. 이 경로가 가장 단시간에 갈 수 있는 경로라고 유튜브에서는 바로 얘기를 했는데 그 경로가 정확히 어떤 경로인지 수학적으로 이걸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직관적으로 이런 커브를 따라야 최단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대략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스피드가 올라가는 건데 높은 위치에서 최대한 빨리 내려와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많이 내려올수록 그 전체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초반에 빨리 하강을 해서 자기의 속도를 최대한 늘려놓고 그 빠른 속도로 가로축으로 지나가겠다. 가로축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하는 커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빠르게 먼저 하강을 해서 자기의 속도를 최대한 늘려놓고 그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가로축으로 진행하면 빨리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결국에는 토탈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mgx가 되는 거죠. 그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많이 바뀌면서 스피드, 속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스피드는 루트 2gx가 되겠죠. 자, 아래쪽 방향이 양수로 잡은 겁니다. 편의상. 자, 그랬을 때 이 토탈 걸리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 하면 이 경로를 이제 아주 작은 단위로 다 자를 거예요. 그래서 한 포인트에서 한 포인트까지 인피니테시멀한 이 경로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적분을 해버릴 겁니다. 이 거리는 어떻게 돼요? ds죠. ds는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의 루트를 따르겠죠.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이게 dy고 dx고 이게 dx, 그죠? 그리고 이 ds라는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dt는 뭐겠어요? v분의 ds가 되겠죠. 그죠? v는 이거고. 그래서 토탈 걸리는 시간은 dt를 적분을 하면 되겠죠. 0,0에서 x, y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적분을 해버리면 루트 2gx분의 루트 dx제곱 플러스 dy제곱이 되겠죠. dx를 밖으로 빼주면 루트 2gx분의 뭐가 돼요? 1 플러스 y 프라임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dy를 dx로 나눠준 게 y 프라임이니까 그거의 제곱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t의 미니멈 포인트를 찾아라, 익스트리멈 포인트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함수가 결국에는 우리 앞에서 말했던 f라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f는 x1 플러스 y 프라임 제곱에 자 이렇게 돼요. 이런 문제예요. f가 이런 상태에서 앞에서 말했던 그 j가 익스트리멈 포인트가 되는 포인트를 찾아라. 앞에서 말했던 j는 여기서 토탈 시간 t가 되겠죠. 그러면 오일러 이퀘이션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오일러 이퀘이션 그래서 이거였죠? dx. 근데 이 f에 y라는 함수가 없죠. y 프라임과 x만 있죠. 그러니까 이건 0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컨스탄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한번 미분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그 컨스탄트 값을 c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안에 있는 걸 한번 미분해 주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한번 없애봅시다. 그러면 x제곱분의 4y 제곱이 되고 x 지워지고 4 지워져 가지고 정리를 하면 y 프라임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걸로 또 나눠준 거예요, 얘네를. 그래서 y 프라임 마이너스 2의 플러스 1은 c의 마이너스 2승의 마이너스 1승인데 y 마이너스 뭐예요? 이게 그냥 x 미분한 것을 y 한번 미분한 것을 x에 대해서 나타내 준 식인 거죠. 그러니까 y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함수가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프라임 마이너스 2가 얘를 2a라고 정의를 해버릴게요. 2a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y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x분의 2a 마이너스 1의 루트고 x를 위아래 곱해줘서 아래쪽에 있는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얘는 x가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y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거를 적분을 해주면 되죠. 뭐가 나올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근데 이 적분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베리어블을 바꿔줄게요. x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dx는 sin 세타 d 세타가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줬을 때 ax 마이너스 x 제곱을 해보면 결국엔 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 건데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이 2a 마이너스 x가 뭐예요? a 플러스 코사인 a 플러스 a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얘도 a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럼 a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 a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 그거를 루트를 씌우면 절대값이 되겠죠. a 사인 세타에 a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이고 dx는 뭐였어요? a 사인 세타가 또 나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면 되는데 물론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세타가 0에서 파이일 때에 대해서만 한번 풀어봅시다. 편의상 그래야 사인 세타가 0보다 커가지고 절대값이 그냥 지워질 테니까 그러면은 y는 이렇게 되죠. 거기에 어떤 컨스턴트가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a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x와 y에 대한 디펜던스가 세타라는 어떤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니셜 컨디션을 이런 식으로 잡아줘 버리면 x 이퀄 0일 때가 뭐예요? 세타 이퀄 0일 때죠. 그렇죠? 그랬을 때 y가 0이 되려면 콘스탄트는 0이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이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고요. 요것을 한번 플롯해 보면 저게 어떤 커브냐 하면 재미있는 커브예요. 가로축이 x고 y죠. y라고 했나? 있을 때 반지름이 a인 9가 있고 9 끝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 9를 y 방향으로 굴릴 때 이 포인트가 따라가는 궤적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커브를 따르냐 하면 이런 커브를 따라요. 이게 잘 그래야겠죠. 요게 2a가 되도록 이만한 9예요. 9가 반바퀴 돌았을 때 요 포인트가 여기 있을 때 이 얼마예요? 세타가 파이일 때죠. 네. 그랬을 때 요게 2a가 되는 거고요. 세타가 애매하게 돌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돌았을 때 한번 봅시다. 요게 세타라는 얘기죠. 얘를 잘 살펴보면 요게 a 코사인 세타고요. 요게 a 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 포인트의 x축, y축 값을 한번 살펴보면 요게 x죠. 얘가 x고 요게 y인 거예요. x는 a에다가 a 코사인 세타를 뺀 거죠. 요게 a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코사인 세타니까 그리고 y도 마찬가지로 세타 a도 마찬가지로 써주면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이 식, 그러니까 그냥 y는 뭐 x의 제곱 뭐 저쩌고 이렇게 쓸 정도로 간단한 커브가 아니고 어떤 세타라는 매개 함수를 통해 매개 파라미터를 통해서 x랑 y를 세타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주는 그 커브가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이런 x, y 평면에서는 이런 커브를 따를 거라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사이클로이드 커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로이드 커브를 따라갈 때 아까 말했듯이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까지 최단 시간 안에 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린 변분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컨드 폼 오일러 이퀘이션을 조금 다른 폼으로 한번 써봅시다.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어떨 때 아까 일단은 먼저 오일러 이퀘이션을 먼저 쓸게요. 오일러 이퀘이션은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f가 만약에 f가
x에 대한 explicit한 dependence가 없을 때, 그러니까 편미분했을 때 0일 때, 이거 우리 편미분했을 때 0이라는 얘기는 explicit한 dependence가 없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 안에 예를 들어서 아까 f가 뭐 y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함수라고 합시다. 이거는 y와 y 프라임에 대한 함수지 x에 대한 함수라고 x가 눈에 보이진 않죠. 물론 y가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f는 x에 대한 함수라고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이 식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x에 대한 함수가 explicit하게 없을 때, 이렇게 편미분했을 때 0일 때 이 함수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f를 x에 대해서 한번 전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편미분과 전미분의 조합으로 나타나겠죠. 마이크가 켜져. 자, 여기에 y의 전미분, y 프라임을 전미분, 그리고 요렇게 나타내지는데 요게 0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y 프라임 y 더블 프라임으로 나타내지겠죠. 그리고 한편 y 프라임 로 프라임 요걸 한번 전미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뒤에 있는 걸 미분을 하는데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요거랑 같으니까 요거 대신에 요거 마이너스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다시 쓸 수가 있겠죠. 거기에 y 프라임 뒤에 y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이걸 보면은 마이너스 y로 묶어주면 여기가 프라임이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프라임이 들어가면 이제 요거니까 마이너스 뒤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오일러 이퀘이션이고 이게 0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다 그냥 0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랑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d over dx로 묶어주면 f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f 마이너스 y 프라임에 y 프라임으로 f를 미분해 준 것을 곱한 것이 뭐다? 컨스탄트다. 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second form of Euler equation이에요. 오케이? 자, 어떻게 뭐 앞에서 봤었던 오일러 이퀘이션보다 뭐 특별히 심플해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더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에서는 y로 한번 미분한 거랑 y 프라임으로 미분한 거 두 번 각각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y 프라임으로 미분한 것만 하면 되잖아요. 미분은.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 문제를 풀 때 f에 explicit한 x dependence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세컨드 폼을 쓰는 게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원래 두 번째 녹화를 하니까 쓸데없는 얘기가 줄어들면서 할 얘기만 딱딱 하니까 확실히 시간이 많이 줄어드네요. 자, 우리가 지금 변분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리마인드를 하자면 어떤 패스를 찾는 거예요. 어떤 인테그레이션, f를 인테그레이트를 한
J가 익스트리먼 포인트를 가질 뭐 패스를 찾아라 라는 거고요. 이런 변분법만 가지고 수학적인 툴로 사이클로이드 커브를 따를 때 가장 빠르게 하강하면서 원하는 위치로 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일종의 물리 문제죠. 일종의 물리 문제인데 저런 수학적인 테크닉을 사용해서 문제를 푼 거고요. 그다음에 최단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이 물리학에서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페르마의 원리 아는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리프랙티브 인덱스, 굴절률이 서로 다른 매질에서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 갈 때 빛이 어떻게 진행하겠느냐, 이렇게 가겠느냐, 이렇게 가겠느냐, 이렇게 가겠느냐. 우리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매질에서는 빛이 굴절한다 라고 배웠죠. 왜 굴절하는지도 배웠나? 거기에 대해서 저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텐데, 이 굴절률을 이용해서 입사각과 그 투과각이라고 해야 되나? 를 결정하는 걸 어떻게 했어요? n1 sin 1 equal n2 sin 세타 2 이렇게 했었죠. 이게 스넬스 법칙이에요. 스멜이 아니고 스넬스 러인데, 이 스넬스 러를 이 굴절을 볼 수도 있지만 페르마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페르마는 이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 갈 때 빛이 취하는 경로는 최단 시간이 걸리는 경로이다. 자, 왜냐하면 매질 안에서 빛의 속도는 더 이상 c가 아니죠. 이렇게 줄어들죠. n1이라는 굴절률을 가진 매질 안에서는 n1분의 c의 속도로, n2의 매질에서는 n2분의 c의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2가 훨씬 크면, n2가 크다고 봅시다. n1보다. 그러니까 n1이 1이라고 두고 n2가 1.1이라고 둡시다. 그러니까 n1은 여기는 공기라고 두고요. n2는 물이라고 봅시다. 물이 굴절률이 더 높으니까. 공기상에서는 거의 c의 속도로 가죠. 근데 물로 들어가면 느려져요. 빛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의 속도는 불변이라는 것은 진공일 때 얘기예요. 진공일 때 빛의 속도는 c인 거고요. 유전율이 커지면 빛의 속도는 느려져요. 그래서 심지어 광학 연구에서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빛을 완전히 멈추는 실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최신 연구인 거고, 그렇게 되면 물에서는 빛의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공기 중에서는 빠르고. 그러면 어떤 경로를 취해야 빛이 가장 빠르게 이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떤 포인트겠어요? 가능한 물에서 진행하는 경로가 짧도록, 차라리 공기 중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하더라도 물에서 진행하는 거리가 짧게 되는 경로를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취하는 경로가 같은 경로가 바로 이 직선이겠죠.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물에서 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경로를 취하는 것이 토탈 시간은 더 짧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공기 중에서 가는 길이가 살짝 늘어났으나, 얼만큼? 이만큼. 하지만 물 속에서 가는 거리도 그만큼 짧아졌죠. 대략 이게 같은 거리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공기 중에서 가는 거리가 살짝 늘어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서 진행하는 경로가 짧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시간적 이득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로가 바로 이런 경로고요. 그 경로가 이루는 각도에 대해서 굴절률과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 페르마의 원리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풀었던 이런 변분법적인 방식으로 빛의 굴절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조금 특수한 경우이고요. 이제 뒤쪽에 라그랑지안이나 해밀토니안 챕터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F는 MA에 기반하는 뉴토니안 미케닉스를 이런 어떤 값 뒤에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액션이에요. 먼저 얘기하자면 어떤 액션이라는 베리어블을 우리 정의를 할 거거든요. 그 액션이 미니멈이 되는 패스를 따라서 파티클은 움직일 거다 라는 관점에서 파티클의 패스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로 치환을 해서 풀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변분법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